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만들겠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야, 그 체제를 없어야 낡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없애야 새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뉴하우스. 그게 공산민주주의 체제예요. 예? 지금 마스크 끼고 내 살겠다 할 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국민을 쏘게 됩니다. 그게 다단계 공산화입니다. 다단계, 원스텝, 착착착. 다단계 뭐 약 팔듯이 다단계로 원스텝 착착 하면은 깨구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온도를 차차 올리면 뜨뜻한데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따신 물에 사우나 하고 있는데 이거 점점 물이 데피면 깨구리가 아이고 뜨거 할 때는 이미 자기는 골로 가는 거죠. 합법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지방을 통해서 기업에 하나씩 부르주아지 계급, 중산 계급, 중상위층 계급 권한 이런 거를 입법을 통해서 옷 하나씩 뺏기듯이 하나씩 양파 껍데기 뺏기듯이 슬라이스 전법이 사람이 전법으로 해가지고 다단계 공산화를 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몇 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코뮤니즘 공산화 됐네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갈 때 그 나이가 되는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뭘 압니까? 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문재인 운명이 50세가 팔린 건데 제가 2018년에 문재인 운명을 책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 책이 50세나 팔리나 얘기해요. 그럼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나라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인물인데 되어서 설치는 거 보니까 이 나라 끝났다 싶었어요. 3년 전에. 헌법 초기에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죠. 그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지 않습니까? 왜? 북한하고 보조를 받치려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에는 자유를 삭제했으니까 우리도 자유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를 삭제하려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4.15 총선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촛불 혁명은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매스 길거리에서 촛불이라는 민중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것이 민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권력을 장악한 촛불 정부는 민중민주주의, 민중의 요구, 길거리에 있는 민중의 요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권력을 잡기 전까지 이야기지. 권력을 잡았을 때는 태극기 민중인데 태극기 민중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법원 3 패스트 트랙 걸려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이. 예? 막 법안을 통해서 뭐예요? 법안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남북 고려 연방제 공산민주주의 체제인데 저는 가을에 8월달 9월달 선거 끝나고 나면은 남북 연방제 헌법 개정을 한다고 봅니다. 박을 도리갑죠. 패스트트랙 걸린데.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남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량이고 뭐고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저 탈북한 사람들 기순자를 열어보면은 완전히 지금 죽을 판이에요. 북한도. 근데 남한의 이런 경제적으로 덩치 큰 나라 경제 시비를 북조선 김정은이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한을 그럼 어떻게 이용하느냐?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물량 공급 기지 역할을 한다 얘기예요. 왜? 북한의 전략 물자, 미사일 기지에 무슨 반도체든지 무슨 액화수소든지 달라는 거 몰래 주고요. 그 다음에 식량, 식량, 쌀, 옥수수, 식량 달라면 주고, 피자, 얼마인지 몰래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달러, 어떻게 몰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평창 올림픽이든지 들락날락 하면서 굴고 합이든지 남북한에 어떤 무슨 핑계거려 남북 정상회든지 뭐든지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주고 얼마나 주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통해서든지. 식량, 달러, 기름, 예? 이런 걸 주고. 그 다음에 북한에 석탄, 일반입 해가지고 또 그 핑계로 또 달러도 갖다 줄 수 있고. 남한을
대북 공급 빨대 기지, 식량 공급, 원자력 전략 공급 기지로 이렇게 만든다 이야기요. 그럼 그 대장은 누구냐 이야기요. 미국의 남한의 대통령을 그런 총독으로 가버너 총독으로 앉혀가지고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지난번 남북합의서 9월 19일 남북합의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씨가 평양 가가지고 이렇게 그날 가가지고 김정은 아련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2시에 바로 철회해가지고 김정은 앞에 가서 문재인 씨의 태도를 보니까 그 김정은 나이가 문재인 아들 나이 비슷해요. 아들 나이밖에 안 돼요. 근데 완전히 조선왕이 명나라의 그 천자, 명나라 황제 앞에 그 배알해가지고 머리를 꿇은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관계 보통 큰 게 아니다. 그리고 USB 전달하거나 세 번을 김정을 만났을 때 마치 굉장히 해피해요, 얼굴이. 저 미국의 그 트럼프 만났을 때보다 더 얼굴이 확 피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이야기예요. 뭔가 성인치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야. 뉴스타운에서 뭡니까? 한태병 출신의 아버지가 인민군 대전에서 낙동강전선에서 8월 28일 체포됐다고 이름까지 나와서 자기 목숨 걸고 증언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청와대에서는 지금 답변도 없고 국민 의료금 주고 돈 주겠다는 그 이야기만 코로나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 밝혀야죠. 왜냐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알 권리가 있는데 이야기해야죠. 살아야 될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참 궁금해요. 근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남북 연방제 헌법 개정이 왜 가능하냐? 지금 180석이면 5분의 3 아닙니까? 4.16 정선. 4.16 정선에서 할 말도 많은데, 이건 주제도 아닌데. 이게 이번에 부산, 서울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남북 연방제 헌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 남북 연방제 헌법을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공산민주화의 속도는 지금 가속화 붙었다고 봅니다. 공산민주화 혁명 지금 급속도로 진행 중인데, 저는 이 상태라면, 이런 패스트 트랙 상태라면, 2, 3년 내에 한국은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공산화 된다고 봅니다. 여기 미국이 도와줍니까? 일본이 도와줍니까? 서구 유럽이 언제 왔다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어요? 미국도 속성무책이죠. 내정 간섭이니까. 그리고 소리 없이 가랑잎에 옷이 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45년부터 해가지고 48년 사이에 건국되고 나서 또 건국되고 나가지고도 한 10년 동안에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화 입법을 통해서 중산층 이상이 가진 부르주아 계급들의 토지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는 그런 입법안들이 10년 동안 해가지고 공산화된 그런 역사적인 전례 입법 그런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책 연대를 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보면 북한 경우에 김일성이가 45년부터 해가지고 48년 사이에 건국한 4년 사이 그리고 건국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6.25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59년 사이에 이렇게 천리만 운동이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이런 거를 억제하고 없애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참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회주의 법안 공산화 만드는 거는. 다만 하나씩 껍데기 벗긴다.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이제 이민도 함부로 못 갑니다. 이민 가려면은 재산을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팔고 사는 거를 딱 묶어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현금 보유도 제한됩니다. 신고제도 하고 5천만 원 이상 되면 은행 돈 5천만 원 이상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장 와가지고 각서 쓰지 않으면 현금 보유도 할 수도 없고 중산층 세금을 가중하게 매겨가지고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누굴 줍니까? 밑에 하층민들을 주면 국민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교통비용이든지 태양광이든지
이렇게 500만 원씩, 50만 원씩, 100만 원씩 쫙 뿌리지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보다 하층 계급이 그래 많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중산층이 얇아지고 그들에게 중산층으로부터 탈취한 호주머니 탈취 세금을 살포를 하면은 그 사람들 아이 정치 잘한다 할 거죠. 그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돈벌이 하기 위해서 부부가 생이별을 한다 얘기. 인플레이션이 뭐 몇백 배. TV를 보세요. 베네수엘라 여자가 중학교 교사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외국에 가서 변호사인가 외국에 가서 벌이를 한대요. 생이별의 가족들이 몇백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또 안 간다 그래요. 동남아시아 간다 그럽니다. 미국도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미국도 맛이 갔지요. 지금 이 21세기 참 큰일 났어요. 새로운 상법 이렇게 보면 뭐 저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 침투를 해가지고 정부가 간섭이 들어가고 오너 지배 구조도 약화되고 그 감사라든가 이사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노조도 엄청나게 강화시키죠. 그래서 기업 활동 못하겠다 얘기요. 기업 활동 못한다 얘기요. 그 외국으로 나가겠죠. 자본 유출 외국으로 나가서 장사하겠다. 뭐 자동차든지 반도차든지 뭐 밥통이든지 뭐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겠다라고.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많이 철수를 했는데 한국에 안 오고 외국에 동남아시아든지 뭐 베트남이든지 인도로 많이 가는 유행인데 미국 뭐 인도 베트남 호주 이런 데로 자본이 유치되면 기업이 공장 유치가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청년들 실업을 어디서 만회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통 길거리 보면 30대 40대 노처녀들이 절비해 길거리에서 어떡할 겁니까? 뭐 직업이 있어야 결혼하든지 하죠. 직업이 있어야 마땅해. 직업이 있어야. 국유화도 강화되죠. 예를 들어 공영버스제, 버스 택시 운전수 시나든가 국가에서 월급 주면서 하면 사회주의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정한 기업체들 정부가 빼들어가지고 국영화 시켜버리면은 꼼짝도 못하죠. 중국에는 뭐 말 안 들으면 정적들 뭐 이래 가지고 기업체 총수들 잡아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지방자치제 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지금 무시무시한 법이 나왔는데 이게 뭐 북한식 지자체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한 게 아닌가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 지자체의 독립을 위해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난데없이 등장한 게 주민총회를 만들고 멀쩡한데 지금 지방자치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총회가 뭐 필요하냐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읍면동 그 자익위원회처럼 완장차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 골 때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천 박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쓴 책이 나왔어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에다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도 잠을 잘 수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드디어 공산화의 대문 인민위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영화처럼 눈에 그려질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또 현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때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활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지방 곳곳에서 뿌리를 내렸는지 또 온갖 좌파 성향 조직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으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주민자치회에게 소속 주민들의 비밀스러운 개인정보, 그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죠. 휴대폰 번호까지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못 가지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읍, 면, 동 단위별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에 부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 과정 중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무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그런 점입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 세력이 이런 현실을 거의 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고 어떻게 나라를 구할지 아이디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온 국민들은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바로 일어나 이웃들에게 알리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걸 소개받았는데 그 책을 곧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산화는 두 가지 요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 다음에 4.15 총선 패스트트랙이죠. 5분의 3 과반수 집권한 것 때문이고, 셋째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원래는 이제 4.15 총선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이 좌익 입법에 온통 이 엄청난 악법들이 쏟아지면서 공산을 앞당기고 있는데, 그걸 제지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소위 공산을 앞당기는 절체절명의 어떤 찬스를 현재의 정권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진 키트가 있습니다. 해외 수출하는데 왜 우리는 시중에 팔지 않습니까? 코로나 키트를 자기가 약국에 사서 이걸 딱 점검하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방역 수치를 갖다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로는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 완전히 마음대로 코로나 수치를 가지고 장난해도 국민들은 저녁 9시 뉴스 보고 그런 갑다. 100명 늘었다. 또 변종이 왔다. 아이고 더 조심해야죠. 또 50명 늘었다. 100명 늘었다. 변종 늘었다. 아이고 조심해야죠. 코로나 공포 속에서 1, 2년 하면서 완전히 겁먹은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결국 뭐예요? 국민유로금, 연금살포 보너스를 부리면서 코로나 무료 백신 맞아라. 코로나 죽은 사람이 코로나 백신 맞고 즉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 판정해가는 코로나 좀 쉬면 안 죽는데 주사 맞아가지고 즉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좀 불러줍시다. 한 번 정도는. 청와대에 있는 강로들이 뭐예요? 솔솔수부해서 백신 먼저 맞으세요. 뭐 잘났다고 당신들 안 맞고 국민들에게 맞는데 지금 몇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선거도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중공산당처럼 디지털 독재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코드 하는 거죠. 주민등록 코드와 안면인식 코드, 또 무슨 어디 가면 카톡에 코드 그거 찍으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로 진입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사파 독재의
가속 페달을 팍팍 밟고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으냐, 이게. 어떻게 걸으냐. 국민저항권 발동돼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USB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전방에 군대도 없앴죠. 모든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망치고 대한민국을 왕창 망치고 지금 자유민주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 악법들을 양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 이 위헌성, 전부 다 이 위헌성에 걸리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 악법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탄핵감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이 발동되지 않으면은 나라가 온전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중류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지식인들이라든가 종교인들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예요.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그 잘난 1, 2대학 지식인들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으며,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 장로들, 목사들, 뭐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에다 뭐 박사해가지고 설교 구창하게 하는 그 신학 박사 목사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못 하고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 신학하고는 적대되는 것인데, 우한폐렴 직전에 중국 공산당에서 우한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는지 십자가까지 불태웠지 않습니까? 건물까지 파괴하고 십자가를 깽판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파괴해가지고 했는데, 교계의 지도자들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느냐. 11조 걷어가지고 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러면 다야 이야기요. 교인들이 2,000명, 3,000명, 5,000명 그것만 자랑할 거요. 그렇게 많은 헌금 다 걷어가지고 뭐 할 거요. 나라가 내일 모레 망할 판인데. 신학 박사 뭐해? 신학 박사 해가지고 성경책 뭐 해가지고 그릇듯하게 성경 구절을 하고 아멘만 하면 어떡할 거냐 얘기야. 나라가 온전할 때 그 예배죠. 예배도 못 드리는 판인데, 신앙의 자유 자체를 구속을 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나라가 완전히 학문이 대학이 작용화되고 대학가에서 공공연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축제가 열리고, 무비판적으로 주체니 무슨 공산주의 이론이 이렇게 만연이 되면서 87 체제 이후에 지식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나라 망한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겁니까? 역사가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낀 채 코로나 안 걸리면서 개인적인 삶을 안 본 지적, 아니가 그랬다 그래, 공장에서. 안 본 지적이라고. 마스크 끼면서 어떻게 코로나 안 걸릴까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명령에 예에 순종하면서 그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를 찾을 것이냐? 자유를 찾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이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처해서 저의 지청을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